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.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.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.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.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더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히든 유망주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.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설레는 시간이네요. 오늘의 히든 유망주 한동훈 가이드님. 네. 오늘 어떤 기업 가져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요즘에 저는 그동안에 이제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. 대세 상승이 끝나게 되면 대세 하락이 나옵니다. 대세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주가에 반영이 되면 또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좀 준비해온 종목은 2차 전지 라인입니다. 2차 전지 라인이요? 저는 사실 그동안에 2차 전지는 쳐다도 안 봤던 부분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, 그 이유를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근데 최근에 중국이라던가 미국 쪽이죠. 미국 쪽에서 이제 좀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CATL의 제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유럽도 그렇고 최근에 튀르키예도 그렇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규모로 지금 매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이미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. 거기에다가 최근에 도요타 사건도 있었습니다. 도요타가 이제 성능 조작 사건이 좀 있었죠.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그 우리나라 현대차, 기아차가 급속도로 미국의 점유율을 높아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때가 바로 한 15년 전 됐나요? 그때 당시에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 있을 때도요. 이때 이후에 우리나라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 성능 인증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요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있었다라고 하면 국내 자동차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거다. 여기에다가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전기차의 수요는 크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근데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2위로 우리나라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 전기차 쪽은, 2차 전지 쪽은 악재밖에 없었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, 서서히 좀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지금 2차 전지를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면서 이 종목 가져오셨는데 왜 이 종목일까? 이 종목에 대한 또 특별한 투자 포인트가 있겠죠? 저는 이제 뭐든지 이 한 기업과 어떤 대기업하고 공동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좋다고 봐요.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공동 개발을 했었고,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하고 공동 개발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역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부분 섹터들이 곧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다. 최근에 또 전고체도 있지 않습니까? 전고체도 중요한데 이 전고체의 핵심적인 기술까지도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가장 전고체에서 빠르죠. 네. 제일 앞서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. 그래서 여기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다. 저는 고르고 고른 끝에 이 기업은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뽑아왔습니다. 그럼 이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양산을 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또 그걸로 그렇죠. 모멘텀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. 종목인 거기에다가 거네요? 이제 우리가 배터리 모형이 있잖아요. 형이 뭐 파우치에도 있고 각형도 있고 원통도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장비 업체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 기업 실적은 어떤가요?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전년도에 좀 어두웠어요. 어두워서 주가가 좀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. 그래서 실적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떨어지면서 재무 구조까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업체는 오히려 부채 비율이 줄었고 유보율도 늘고 이런 현금성 자산도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에요.
미래를 위해서 지금 돈을 더 오히려 쌓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조금만 턴어라운드 나오게 되면 주가는 강한 기폭제를 탈 수가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안정성만 받쳐준다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실적만 지금 앞에만 보지 마시고 조금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뭐 이제 만렙 박주식 친구 추가하시면 가격 전략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종목도 거기서 확인하셔야 돼요. 네. 그런데 요거 단기로 봐야 될까요? 아니면 장기로 접근해도 좋을까요? 일단 2차 전지 섹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장기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연말 된 미국 대선이 있죠. 2차 전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대선입니다. 일단. 그래서 그 대선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져가지 마시고 그 결과를 봐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기대감도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자체가 지금 CATL에 대한 뭐 규제라든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, 2개월 정도 안에 좋은 성과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님의 유망주 힌트 확인하시죠. 다음은 류태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입니다. 대표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?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. 그죠?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것이 뭐냐면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각 빅테크들이 막 이제 짓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죠. 네.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. 그럼 이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력원들을 당겨 써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자고 하니까 지금 당장 특별한 게 없죠. 사실 뭐 원전이나 이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, SMR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어떤 소요가 되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 시간을까지 따라오기가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어떤 그 천연가스라든지 가스를 쓰는 것은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탄소 배출권 문제가 좀 있죠. 그런 부분들에서도 다 커버를 하기가 좀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그 부분 자체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를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로 뭐 전력을 이렇게 공급을 따더라도 그것을 저장을 해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하게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ESS,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저장하는 어떤 에너지 이런 쪽에 아주 부분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하고 있고 모듈 케이스,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이스 자체니까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스바라고 있습니다. 부스바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배터리 팩하고 모듈 간에 전기가 공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전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. 그런 전도체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부스바예요. 이걸 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영국의 천연가스 분야 쪽의 그 조사기관이죠. 우드 맥킨지가 조사한 걸 보면 북미 지역 쪽에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얼마큼 커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지난해 4분기까지 이런 ESS 배터리 쪽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급증했냐면 네. 무려 7배 가까이는 급증했어요. 그럼 이 시장이 지금 무지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, 매출 사이즈가 늘고 있지만 올해부터 내년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제 눈에 딱 띄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럼 이건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한 거네요? 그렇죠. 신재생 에너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관련주에 다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딱 따져보면은 이제 배터리 쪽에 EV 배터리 쪽에도 관련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럼 이 기업 실적은 어떤가요? 실적은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급증하고 있지는 않아요. 올해 예상 실적도 보면은 매출액이 한 지난해 대비해서 한 3% 정도 이렇게 불과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48% 늘 거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이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켄터키 쪽에 이제 공장을 하나 또 짓습니다. 한 400을 들여가지고
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겠죠.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LFP-ES 쪽에 이 LFP 배터리가 지금 사실은 ESS 시장 쪽에 배터리 쪽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배터리예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밀도는 좀 낮아요. 근데 이게 사용 수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.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는 입맛에 맞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은 올해 1분기 때 보면 이 LFP ESS 부품 쪽에 방금 말씀드린 부스바 쪽에 부품 쪽이 무료 우리 국내 탑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SK온이라고 이 기업 쪽에 지금 수주를 받았는데 무려 2조 3천억 수주를 한 번에 받았어요. 이 매출 사이즈가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온기로 다음 해부터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. 자, 그런다 그러면 실적은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.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지금 당장보다는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실적이 크게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 거기다 주목을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이 좋은 어떤 투자의 어떤 적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이거 사실 이 종목 워낙 또 핫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단기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길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. 근데 사실 참 이게 대한민국 정시에서 장기적으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실적하고 이렇게 상관없이 참 워낙 이렇게 유동적인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30% 정도 목표 수익을 두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단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일주일 이렇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? 네.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한 1, 2개월 정도 사이즈를 보고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일단 그 다음 단계이지만 좀 멀리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어차피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류태영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 힌트도 함께 보시죠.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.